안녕하세요. 부산 포세이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을 갖다가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하거나 그런 그것을 위해서 찍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제 기록을 남기려고 찍는 것인데, 본인 개인이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 책임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나, 그리고 금을 갖다가 간단하게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금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먼저 할 내용이 바로 금값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차트를 분석할 줄 알면은 금값이 언제 구입을 해야 될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금값이,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금을 사는 시점입니까? 아니요. 저는 금을 파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자산이든 자기가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것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큰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파는 시점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단은 먼저 사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시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고 파는 시점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투자하는 방법, 오늘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금은 상품을 비교하는 방법. 2번, 3번, 4번은 아마 길어져서 다음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6월 9일입니다. 2024년 일요일이고요. 금 선물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지금 이 뉴욕 시장의 금 선물 그래프는 6월 7일 금요일로 나오죠. 네, 선물 시장이 토요일, 일요일시겠죠. 주식 시장이 쉬듯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지수가 정해지고 난 뒤에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럼 6월 7일 어떤 일이 있었냐? 네, 금이 폭락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51. 뭐 주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 내려갔다 어마어마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금 또한 시총이 크고 자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만약에 3.5% 이거는 아주 큰 폭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좀 의미 있는 폭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앞서 5월 27일 촬영, 5월 29일인가 7일인가 촬영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싼 고점 만들어졌다. 이 싼 고점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폭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번 폭락이 아니라 이거는 몇 차례 폭락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지금 금요일에 폭락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궁금한 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죠? 언제 사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사야 되는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면, 뭐 좋은 시기가 뭐 요점에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지금 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터치하고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세력들의 흐름이지 않았을까. 일부러 보기 좋게 여기 딱 누가 봐도 여기에서 올릴 거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올리는 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어디냐? 저게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숏 포지션의 물량이 많았거든요. 실버에 대한, 실버나 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요런 숏 포지션의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이만큼 먹으려고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많은 세력들이 아마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까지, 거의 여기 폭락만큼이나 또 내려가야 되네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 조금
강하게 보인다. 방금 여기가 강하게 보인다. 왜 강하게 보이냐? 지금 밑에 오는 선하고 딱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저점을 연장선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지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큰 지지를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요 밑에까지도 올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싼 고점이 강한 지지로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2200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 딱 2200까지만 내려오면 좋겠는데 2100이 보입니다. 2100은 지금까지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그 지지가 아니라 상승을 저지하던 저지선으로 나타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오히려 반대로 하락할 때는 아주 강한 지지대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2100이 가장 강하게 지금 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 또는 2100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 조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조금 그래서 2100에서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잡는다면 아마 좋은 가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100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의 상승기 제가 볼 때는 금의 버블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버블은 상승기가 후반기가 있는데 마지막 후반기에 아주 높은 강한 버블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는 조금 가파르게 계속 이어지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그때 먹을 것이 많고 수익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버블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그 버블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2200에서 2100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골드, 코스피, 나스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매니고 이 차례대로입니다.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고요. 골드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나홀로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홀로 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엔비디아의 그 부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업체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죠. 어느 두 개도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쪽에 그 삼성 때리기가 좀 이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예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테스트를 통과하니 못하니를 가지고 많은 이슈를 만들었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삼성이 많이 내렸습니다. 크게 비해서 SK하이닉스는 반대급부로 아주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좋을 게 없거든. SK가 오른다고 해서 오히려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맞춰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예상대로 간다면은 SK하이닉스가 다시 내려와야 되고 삼성이 어느 정도 조금 오르는 것은 아마 감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지금 자산에 크게 실물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상승이 조금 아주 높게 올라갔죠.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바로 오렌 버핏이 필두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3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3월부터인가 정유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일본의 주식에 아주 호신호가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 뒤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 달도 전에 모카TV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좀 소개되지 않았나 싶은데 토요타가 문제가 생겼죠. 토요타에서 부정으로 테스트를 치렀다.
안전성 테스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데도 지금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다시 또 문제가 불거졌죠, 토요타에서.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토요타가 그전부터 있었으나 자회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토요타 본사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주식이 3점 몇 프로 빠졌다? 이건 무슨 말이지? 아니,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고 이거 엄청난 일인데 토요타 주가가 그밖에 안 빠진다. 하지만 뭐 일본의 충성심이 상당한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일본인들과 다르게 어, 다른 투자자들, 미국이나 다른 투자자들은 위험함을 좀 직감하고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고 투자할 곳은 별로 없죠. 뭐 중국 지금 관세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유럽하고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때까지 지금 반대로 갔던 우리나라 참 좋죠. 그래서 조금 당분간 우리나라 조금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거는 KRX 검현물, 제가 아까 추천한 거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검현물과 실물입니다. 검실물. 이 KRX 검현물은 뉴욕 선물지수, 검선물지수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환율을 곱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율을 곱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각도에 비해서 지금 각도를 밑에 있는 각도를 그대로 들고 오면은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높이 또한 이 폭 또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알 수가 있죠. 이 월봉입니다. 2014년부터고요. 2014년부터 일봉입니다. 이제는 일봉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뭔가 조금 다른 점이 눈에 턱 띄는 점이 있죠. 하락 돌파하고 다시 오르는 그런 지점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KRX 금 차트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두 개가 자연적으로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KRX, 네, 이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저분하죠. 이건 정부에서도 정부나 연방은행에서 많이 관여를 한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금시장이 지금 막 갈팡질팡 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갈팡질팡 하고 난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면 아주 큰 상승이나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에너지가 크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이걸 보자, KRX로 보자.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뉴욕 선물 시장은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해서 환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죠. 경제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것을 곱해서 나오는 이 가격의 경우 오히려 환율 정도가 정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그 인위적인 폭을 감소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각자의 취향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걸 일봉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2014년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아마 이 박스권,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보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급하게 상승을 일어나는 부분, 각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상승 각도가 높아지는 점이 두 점 보이고 여기 세 점 보이는데요.
요 두 개는 상승 각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의 일부분으로 볼게요. 올랐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상승이 한번 1파 엘리엇 파동에서 1파 상승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1파, 2파, 3파, 4파, 5파를 한다면 지금 끝난 거거든요. 상승 추세 끝나고 내려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상승이 끝난다?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상승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1파, 2파, 3파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역사적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1920 정도 됩니다. 1920 정도 되고 2000을 살짝 터치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터치를 했다는 말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서로 차트마다 다르게 말하니까 뭐 2000으로 볼게요. 그냥 편하게 2000을 본다고 하면 지금 얼마냐고 하냐면 지금 2300입니다. 네, 2300. 네, 역사 최고점이 2000인데 2300, 겨우 2300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락을 시킨다? 이보다 역사적 고점보다 이게 10년보다도 더 전에 나왔고 2013년인가 있었던 가장 최고점이기 때문에 10년도 더 넘게 오는 최고의 기회인데 여기서 멈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 보이는 이 폭을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있는 선물지수로 본다면 지금 1파, 그 다음에 2파, 3파의 상승기에 속하는 시점입니다. 3파의 상승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됐네요. 지금 오늘 날짜로 본다면 그래서 3파의 상승기가 이 각도를 그대로 들고 가보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2200에서 2100 여기서도 요게 지금 바로 선물지수니까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2200, 2100 여기서 아마 강한 반등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1파, 2파, 3파이기 때문에 4파, 5파가 남아 있습니다. 4파, 5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이 1파보다 훨씬 더 길게 올라가거든요.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3300에서 3700 사이에서 네, 정말로 큰 하락을 한번 싹 내리고 다시 또 오르는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세력이 아마 여기서 내릴 거예요. 그래서 3500 평균값으로 본다면 그쪽에서까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1파, 2파, 3파고 3파의 상승은 3500까지 이어진 3300, 3500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까지 이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하락시키고 다시 오른다. 다시 오르는 것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300이고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3파, 4파, 5파까지 가서 5파의 상승까지 간다면은 네, 5200 정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예상해 봅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는 제 생각이고요. 요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정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폭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